7번 제레미 리프킨의 인터넷 관련된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이 관한 내용. 자, 본문과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제로 했을 때 하는 표현들은 실제로는 연극적이고 그 연기는 표면과 심층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는 연기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가지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표면 연기는 그러면 가식이나 뭐 포장이겠지, 그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자기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대.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인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가상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바로 이거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작동하는,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자기 표현이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자기 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돼.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서 활동하거나 현실에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그 사람은 현실의 그 사람하고 전혀 다른 면을 보인다. 이런 얘기야. 이 이유는 뭐야? 여기 말하는 익명성 때문이겠지.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 이것도 정체성이거든.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익명성, 폭력.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인정되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리고 인정이 안 되면 그건 별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 고정적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자, 자기 정체성이 그냥 현실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그 다음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인터넷에서의 아이디, 이거에 대한 명예훼손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야.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너잖아. 자기 정체성을 가진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돼야 한다. 그렇지. 하는 쪽도 그렇고, 하는 쪽은 책임. 폭력을 하는 쪽은 책임. 그게 자기 정체성의 일부니까 그것도 너니까 책임져. 받는 쪽도 가상 공간의 자기 정체성 혹은 인격적으로 보호돼야 된다는 뜻이야. 반면 인정하지 않는 건 이건 별개로 봐야 되겠지. 생성 변경 소멸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 그 사용자인 개인이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그냥 뭐랄까, 우리가 보통 가면을 쓰면 가면의 얼굴은 다르잖아. 우리가 보는 건 가면의 얼굴이지 가면 안에 진짜 얼굴이 아니잖아.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사용자의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바로 이게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 명예 책임을 묻지 않는 입장.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도 아니고요. 명예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개인과 다르다. 사람도 아니고요. 명예 주체성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위에서 말한 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사실, 이거는 사실이야 사실.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원래 명예훼손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해도 그 사실 적시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노출된다거나 혹은 불쾌하다거나 그럼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적시하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지요.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 그럼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에 관련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모욕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인터넷 아이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함으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다 라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레미 리프킨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 익명성을 전제로 한 명예나 모욕 같은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하고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14번 14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을 일치하자는 건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틀렸지? 형식에 집중하면 그거는 겉으로 하는 표면 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 자기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1번 틀렸어. 2번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 왕성하고요. 오히려 또 폭력적이기까지 한 다양한 모습이 보인다. 맞았고,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아바타가 결국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익명성을 존재로 한 가상 공간의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징이다. 익명성 중심으로 왔어. 그 다음에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은 현실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전제가 그거였지. 처음에 뭐냐면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혼자 떠드는 거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사회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상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가하는 폭력을 가하는 쪽도 있어야 되고 당하는 쪽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드러난다. 정답 1번이야. 그래서 심층 연기는 자기 정체성, 본질을 보여주는 거지 형식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다. 자, 그다음 15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 입장.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은 자기 정체성이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단일하고 고정적이라면 책임져야지. 이해됐냐?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틀렸어, 이게. 2번. 기억은 인터넷 아이디의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게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명예훼손 성립 안 하는 거야. 주체 인정 안 하는 거. 니은은 인터넷에서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한다. 여기서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요.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틀렸다. 자, 니은은
아이디의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정체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이거 바뀌었네. 기억이지 이건. 니은은 사람도 아니고요. 인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자, 기억과 니은 모두 틀릴 가능성이 무조건 커. 인터넷 아이디마다 자기정체성이 다르다고 본다. 이건 이제 니은에 해당되겠지. 그지? 자, 정답 2번이야. 16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6번.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A, 그리고 B, C, 아이디를 사용한다. A는 A라는 아이디, B는 B. 박사학위 소자인 A는 문모 전 시간에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 시간에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 시간에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돼 있다. 공개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담당자가 뭐 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A의 해설을 듣고 A의 설명을 언급한 후 후기에다가 카페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어.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면 전 시간에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자, B가 A한테 한 거야. A는 또 전 시간에 물고기 관리하는 B는 삐리리. 게시판의 분위기를 흐리는 A는 삐리리.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가 B를 특정했고, B는 A를 특정했고, C는 또 다시 A를 특정했네.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다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B가 얘기했는데 A를 지목했다. A가 누군지 알죠. C도 알고 다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 가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 지금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ABC 여기 올린 사람, 자, 잠깐만. B가 아이디 B를 가지고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게시판의 분위기를 흐리는 A는 뭐뭐뭐다. 이거 책임을 져야 돼, 안 줘야 돼? 주체로서 생각을 해볼까? 자, 지금 사실을 적시했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B는 A의 실명을 거론했어, 안 했어?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해야지. B는 A의 실명을 거론했냐고. 어디 있는데?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러워. 미안하다. 스모라 A하고 저기 라지 A하고 다른 거지. 실명, 하긴 미안해. 실명. 그 다음에 없지. 됐지, 그지? 그러니까 B는 A의 실명을 거론했지, 그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근데 C는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를 공개한 거잖아. 그러면 이 아이디만 가지고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대법원의 판단. 그 다음에 자, 다수견의 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다수 의견은 뭐야? 아이디를 보고 알 수 없지, 특정되지 않지만, 아이디를 보고만은 아이디를 가지고 특정할 수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다수 의견이지, 그지? 그러면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군. 제3자가 알 수 있는 부분, 법적 책임. 나의 입장에 따르면 전 시간에 물고기 관리한 사람이
B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위에 보니까 누리집에 공개했네, 여기. 그러니까 누리집을, 이걸 갖고 모르지만 누리집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다 책임져야 되겠죠. 둘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A는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물고기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가 누군지를 우리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3자도 특정할 수 있으니까 B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A도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이해됐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가다의 경우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여부에 대해서 같게 보겠군. 같게 보겠다. 일단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하는지. 자,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가에 대해서는 A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다의 입장이라면, 소수 입장이라면 역시 소수 입장에서도 뭐가 판단 근거가 돼? 소수 입장에서 모욕했잖아.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즉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같게 보겠군. 소수 의견. 그렇다면 A는 개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성명이고 인터넷 아이디를 언급하며 B를 모욕했기 때문에 이 입장도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소수 의견이니까 맞았죠.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실명을 거론하면 법적 책임. 이게 가란 말이야, 가. 그리고 나란 말이야, 미안해. 그 다음에 아이디를 공개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게 다의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명을 공개하고 아이디를 공개하면 무조건 다 입장에서는 얘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나와 다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겠죠. B가 뭐 했는데? 실명을 거론했잖아, 지금. A를 거론했고, 미안해. B가 A를 거론했고, 그 다음에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여부, 당연히 실명뿐만 아니라 아이디를 공개해도 다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 가나다가 C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르겠지요. 예를 들면 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책임져야지. 그지? 다는 아이디만 공개해도 C가 아이디를 뭘 공개했어? A라는 아이디를 공개했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그러면 다는 그렇지만 가하고 나의 경우에는 실명 언급을 안 하고 아이디만 공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3자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책임져야 돼. 근데 가하고 나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실명 거론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소수 의견 다란 말이야. 이건 실명이건 아이디건 무조건 법적 책임져야 되는 거.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했을 때 해당되는 거. 이해됐죠? 정답은 2번이 틀렸다고 보는 거야. 자, 그다음 17번. 문맥상 A부터 E까지의 적절한 걸 한번 찾아봅시다. 17번. 자, A부터 한번 불러주세요. A. 이루어진다. 그 다음 불러낸다고. 그 다음에 C는 나타나고요. 감추고 넘쳐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 이루어는 뭘 이루는지에 따라 달라. 보니까 거기에는 뭐뭐 구성 요소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구성하는 거지 완성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요청하는 거. 요청하는 건 요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불러가 뭘 불렀는지 잠깐 찾아볼게.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는 정서를 유발한다는 뜻이야. 요청이 아니고 표출한다, 나타내 겉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 기만하는 거는 속이는 거죠. 확충하는 거는 채우는 거야. 채우다. 채우고 더 많아지면 넘쳐나겠지. 다른 뜻이란 말이야.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